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린힐 프리미엄 요양원은 겉보기에 완벽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김진우 45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 박순자 71을 이곳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여기서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치료도 받으세요. 매일 면회 올게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는 가끔 멍한 표정을 짓곤 했지만 아직은 아들을 알아보았다. 진우야,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요양원의 원장 한성민 55이 직접 나와 인사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그는 온화한 인상에 신뢰감을 주었다. 박순자 어르신,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김 사장님도 걱정 마시고 사업에 전념하세요.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다. 진우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간병인 이미영 35의 보살핌을 받으며 차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영 씨가 잘해줘. 그런데 진우야, 여기 사람들이 밤에 자꾸 나를 깨워. 왜요? 뭔가 종이에 도장 찍으라고 해. 나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찍었는데. 진우는 처음엔 어머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현실과 상상을 혼동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2주 후 상황이 이상해졌다. 진우가 면회를 가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프런트 데스크의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 원장이 나타났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외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말렸지만. 외출요? 어머니가 혼자서요? 가족분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우는 황당했다. 어머니를 데리러 온 가족은 자신뿐이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요양원 밖으로 혼자 나갈 상태가 아니었다.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진우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이러세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우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찾기로 했다. 요양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방을 다시 찾았다.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도장이 없어졌다. 그리고 평소 어머니가 아끼던 금반지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어머니가 귀중품을 어디 보관하셨나요? 간병인 미영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셨는데. 진우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어. 진우는 직감했다. 어머니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요양원과 관련이 있었다. 진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그린힐 요양원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자꾸 나를 깨워서 종이에 도장 찍으라고 해. 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어머니의 도장이 사라진 걸까? 김진우는 사립탐정 조연식 50에게 의뢰했다. 20년 경력의 전직 형사인 조연식은 실종 사건에 특화된 탐정이었다. 요양원에서 환자가 실종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물품까지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조연식은 그린힐 요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요양원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원장 한성민은 10년 전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이 요양원을 인수했어요. 의료사고요? 환자가 수술 중 사망했는데 마취 과다가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를 맡긴 곳이 이런 과거가 있는 곳이었다니. 한편 조연식은 요양원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 간병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이미영이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박순자 어르신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커피숍에서 만난 미영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이 사라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미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죠? 밤에 정말로 누군가가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도 봤거든요. 조현식의 눈이 번뜩였다. 누가 왔나요? 사무장이랑. 원장님도 가끔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잠든 시간에 몰래 와서는 간단한 서류라며 도장을 찍게 했어요. 어떤 서류였는지 보셨나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어르신 방에서 주웠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조연식이 받아본 종이는 부동산 관련 서류의 일부였다. 상속포 기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거 원본을 복사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드린다는 건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들키면 해고당해요. 조연식은 미영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 요양원에는 총 80명의 환자가 있는데 지난 1년간 15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률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자산이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산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죠? 입원 수속할 때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조연식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요양원이 환자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순자 어르신도 자산이 많으셨나요? 네, 아드님이 건축회사 사장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명의로 된 건물도 몇 개 있다고. 그날 밤 진우에게 연락한 조연식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어머니가 상속포 기각서에 도장을 찍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포 기각서요? 네,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우는 즉시 등기소에 가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강남의 상가 건물 2개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등기소 직원이 설명했다. 상속포 기각서와 함께 소유권이 전등기가 접수되었네요. 일주일 전에 처리된 것 같습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진우는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고 있다면 용도가 다한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날 미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이 사라지시기 전날 밤에 구급차가 왔었어요. 구급차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이렌을 켜지 않고 조용히 왔다 갔어요. 보통은 응급 상황이면 사이렌을 켜잖아요.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그 구급차에 실려 나간 건 아닐까? 조연식은 그린힐 요양원의 사망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지난 1년간 15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밤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심장마비, 뇌출혈, 호흡곤란.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진우와 조연식은 사망한 환자들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 달 전 아버지를 잃은 박민호 42씨였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당뇨는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혈압도 정상이었거든요. 박민호의 아버지 박영수 78씨는 동대문에 소규모 의류 매장을 3개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부검은 하셨나요? 요양원에서 자연사라고 해서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실수였네요. 박민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를 하는데 매장 2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 후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는데 조현식과 진우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박순자 씨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두 번째로 만난 가족은 3개월 전 어머니를 잃은 최영희 39씨였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셨어요. 몸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최영희의 어머니 김말자 75씨도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이 타인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치료비 걱정을 하신다며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 전문가가 관리해준다고. 그 전문가가 누구였나요? 요양원 사무장이 소개해준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조현식은 패턴을 파악했다.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고 용도가 다하면 의문사를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혹시 다른 피해 가족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최영희가 핸드폰을 뒤져서 연락처 몇 개를 넘겨줬다. 저희끼리 가끔 연락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진우는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났다. 총 7가족이 모였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당한 게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조현식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환자들이 직접 도장을 찍었고 사망도 자연사로 처리되었어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진우는 결심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환자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조현식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진우의 의지는 확고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진우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요양원에 입원 상담을 신청했다. 치매 초기 환자로 위장하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원 사무장 정기홍 48이 상담을 담당했다. 가족분이 없으신가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고.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진우는 일부러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아파트 몇 채 정도는 있어요. 관리가 힘들어서 걱정이에요. 정기홍의 눈빛이 변했다. 저희가 재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드려요. 진우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다. 이들의 수법이 이렇게 뻔뻔한 것이었다. 일단 입원부터 하고 천천히 상의하죠. 진우는 가명으로 그린힐 요양원에 입원했다. 이제 내부에서 이들의 범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방도 찾아야 했다. 첫날 밤 진우는 잠든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다. 자정이 넘어서 정말로 누군가가 병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군. 진우는 긴장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진우가 요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그들이 움직였다. 자정이 넘어서 사무장 정기홍과 간호사 한 명이 진우의 병실에 들어왔다. 김영수 어르신 깨세요. 진우는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간단한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기홍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재산관리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이게 뭐예요? 치료비 관련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진우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다. 가족한테 물어보고. 어르신 가족들이 모두 바빠요. 이런 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기홍이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진우는 할 수 없이 도장을 찍는 척하면서 몰래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음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조현식에게 긴급 연락했다. 증거를 잡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환자들을 속여서 재산관리위임장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우는 요양원 내부를 더 자세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3층 원장실 근처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이번 달 목표는 5명입니다. 자산 규모가 큰 환자들 위주로. 원장 한성민의 목소리였다. 김영수라는 새 환자는 어떤가요? 아파트 3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하죠.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예정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간병인 미영을 따로 만났다. 미영 씨, 제가 환자로 입원해 있는 김영수예요. 네? 어떻게? 진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원장실에 있는 서류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미영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그녀는 야간 근무 중에 원장실 열쇠를 몰래 복사해 두었다고 했다. 하지만 CCTV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자정 미영과 진우는 원장실에 잠입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서류함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발견한 건 환자 자산 현황표였다. 요양원 환자들의 재산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각자의 처리 일정까지 적혀 있었다. 박순자 마이너스 완료. 박영수 마이너스 완료. 김말자 마이너스 완료. 어머니의 이름도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완료가 무슨 뜻이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 다음에는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더 끔찍한 자료를 발견했다.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1단계 재산관리위임장 취득, 2단계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3단계 사고사 또는 자연사 처리. 진우는 손이 떨렸다. 이들은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처리 완료 환자 처분 장소 경기도 파주시 소재 폐축사. 진우는 즉시 조현식에게 연락했다. 찾았어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날 새벽 조현식과 함께 파주의 폐축사로 향했다. 인적 드문 산중에 버려진 축사 건물이 있었다. 여기일까요? 축사 뒤편에서 최근 파헤쳐진 흔적들을 발견했다. 진우는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 하지만 조현식이 진우를 붙잡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진우는 원장 한성민을 찾아갔다. 원장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한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우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환자들에게 한 짓을. 한성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해졌다.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제안하죠.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진우는 역겨웠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조금도 없었다. 당신들을 반드시 잡아넣을 거예요. 진우는 요양원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미영을 만났다.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미영 씨는 피해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진우와 조현식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성민과 정기용은 이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증거인멸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 박정훈 45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이때 미영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의문스러운 상황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영은 경찰과 검찰에 상세한 진술을 했다. 환자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응급실로 실려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병원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구급차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병원이 아니라 외딴 곳으로 갔어요. 미영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그녀는 또한 비밀 장부의 존재도 알고 있다고 했다. 원장실 금고에 진짜 장부가 따로 있어요. 컴퓨터에 있는 건 가짜예요. 금고 비밀번호를 아세요? 한번 우연히 봤어요. 원장님 생일이에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한성민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미영을 별실로 불러 협박했다. 미영 씨, 당신이 경찰에 뭔가 말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하려고? 한성민은 미영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고 혼자서 키우고 있었다. 당신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였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미영은 공포에 떨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진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위험해요. 원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 금고를 열어볼게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영은 목숨을 걸고 원장실에 잠입했다. 다행히 한성민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요양원에 없었다.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비밀 장부들이 있었다. 환자 처리 현황, 수익 배분표, 협력업체 명단 등 범죄의 전모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다. 이걸로 충분해. 미영은 휴대폰으로 모든 자료를 촬영했다. 그런데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다. 누구야? 정기용이 들어왔다. 미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미영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 이 시간에? 정기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열려있는 금고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너, 뭘 봤어? 아무것도 안 봤어요. 미영은 황급히 원장실을 나가려 했지만 정기용이 팔을 붙잡았다. 한성민 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미영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상황을 알렸다. 네, 원장실에 있어요. 정기홍 사무장님과 함께. 진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정기용은 미영을 지하 창고로 끌고 갔다. 여기서 원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 지하 창고는 음침하고 차가웠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사진들은 모두 전송되어 있었다. 30분 후 한성민이 나타났다. 미영 씨 실망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원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금고에서 뭘 봤는지 말해봐. 미영은 부인했지만 한성민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지? 아니에요. 그럼 휴대폰 좀 보자. 한성민이 미영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순간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 요양원에 급습한 것이다. 진우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것이었다. 이런. 한성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미영 씨, 마지막 기회야. 우리 편이 되면 당신과 아들을 지켜줄게. 안 돼요. 더 이상은 못해요. 미영은 한성민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저는 양심이 있어요. 환자들에게 미안해요. 경찰이 지하 창고를 발견했을 때 미영은 울고 있었고 한성민은 체포되었다. 괜찮아요? 진우가 미영에게 달려왔다. 네. 고마워요.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영이 촬영한 비밀 장부 사진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요양원의 범죄 조직이 운영한 환자 재산 편취 및 살인 사업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제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미영의 질문에 진우가 답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린힐 요양원에서만 지난 3년간 23명의 환자가 재산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큰 비극을 막은 것이었다. 미영의 내부 고발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그린힐 요양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성민과 그의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 김철수 48가 설명했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 관리를 위임했고 사망도 모두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우는 답답했다. 그럼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좀 더 보강이 필요합니다. 특히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때 조현식이 제안했다. 피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 대응하면 어떨까요? 진우는 즉시 피해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싸우던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5가족이 참석했다. 박민호, 최영희를 비롯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개별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도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 패턴이 명확해져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박민호가 동의했다. 가족들은 그린힐 요양원 피해자 가족 모임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각자가 가진 자료와 증언을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 이정숙 42이 사건을 맡았다. 그녀는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가족 모임은 단순히 법적 대응에만 그치지 않았다. 언론에 사건을 알려 사회적 관심을 끌기로 했다. 요양원 비리는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최영희가 기자들과 인터뷰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제보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성민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언론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피해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요양원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을 찾아보자. 진우의 제안으로 과거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증언들이 나왔다. 전 간호사 서미라 38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수면제를요? 네, 원장 지시였어요. 조용히 보내드리자는 식으로. 서미라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특정 약물을 주사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부검하지 않으면 자연사로 보이죠.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서미라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전 직원인 청소부 아주머니 김순덕 55도 중요한 목격담을 제공했다.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지하에서 뭔가 태우는 냄새가. 무엇을 태웠을까요?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큰 화로에서 계속 태우더라고요.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다. 한성민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변호사 이정숙이 말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성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피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려 했다. 합의금을 드릴 테니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박민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박민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최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진우가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말했다. 어머니들이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재판을 앞두고 가족들은 더욱 단합했다.
그들의 연대는 단순한 피해자 모임을 넘어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었다.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이정숙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함께 가요. 진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힘찬 대답을 했다. 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린힐 요양원 사건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건이 되었다. 첫 공판에서 한성민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무죄입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그의 범죄 행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요양원 환자 23명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정숙이 피해 가족들을 대표해 재판에 참여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미영이 출석했다. 증인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목격했습니까? 네, 직접 봤습니다. 밤마다 환자들을 깨워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 서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관리 위임장이나 상속포 기각서였습니다. 미영의 증언은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한성민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양심에 걸려서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증인으로 전 간호사 서미라가 출석했다.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수면제와 다른 약물들도 있었어요. 다른 약물이라면?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었습니다.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서미라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다. 한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 번째로 조현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원장실에서 환자 처리 현황표를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의 재산 규모와 처리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현식은 미영이 촬영한 비밀 장부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성민의 변호인들이 증거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들 앞에서 반박하기 어려웠다. 네 번째 증인으로 진우가 출석했다. 피해자 박순자 씨의 아들로서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에 재산이 모두 타인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였지만 아직 판단 능력이 있었어요. 절대 스스로 재산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한성민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다. 특히 파주 폐축사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골 중 일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시신에서 검출된 물질은 과량 투여 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감정이의 증언에 법정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성민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의 변호인들도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한성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백에 법정이 술렁였다. 요양원 운영이 어려웠고 빚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산 관리만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말해보세요. 환자들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성민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23명의 무고한 환자들을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이었다. 후회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후회해요.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우를 비롯한 피해 가족들은 차가운 표정이었다. 너무 늦은 후회였다. 재판부는 한성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고 생명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이어졌다. 특히 치매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그의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우가 대표로 발언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관리 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한성민의 몰락은 요양원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이었지만 피해 가족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한성민의 유죄 판결 이후 그린힐 요양원은 즉시 운영이 중단되었다. 보건당국은 요양원 폐쇄 명령을 내리고 남은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진우는 텅 빈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로 북적이던 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폐건물이 되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3년 동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미영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고마워요. 진우는 미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한성민의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다른 직장은 구하셨어요? 네,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피해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긴 싸움이 끝난 후에 허탈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박민호가 말했다. 아버지들이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최영희도 동의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 박순자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에요. 조연식이 위로했다. 계속 찾고 있어요. 한성민이 자백한 덕분에 수색 범위가 좁혀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드디어 박순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파주 폐축사에서 2km 떨어진 야산에서였다.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장례식에는 피해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순자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박민호가 조문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최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진우가 제안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고 피해를 예방해야 해요. 가족들은 요양원 피해 예방 시민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요양원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신고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모임의 취지문이었다. 한편 정부는 요양원 관리법을 개정했다. 환자의 재산 관리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설명했다. 모든 요양원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힐 요양원 건물은 결국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진우의 제안에 지자체가 호응했다. 6개월 후 추모공원이 완성되었다. 공원 입구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다. 박순자, 박영수, 김말자. 23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서 가족들이 헌화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이름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어요. 미영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었다. 저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편에서 일할 거예요. 그녀의 다짐이었다. 추모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모였다. 우리의 연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우가 말했다. 시민 모임 활동을 통해 계속 만나요. 그리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요. 네, 함께해요. 모든 가족들이 동의했다. 그린힐 요양원의 검은 비밀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23명의 희생자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해졌다. 진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추모공원에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희생자들의 영혼은 이제 평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였다.